자, 일단 어제도 조합이 잘 들어왔어요. 일단 올킬을 했습니다. 어제는 주력으로 드렸던 게 LA 인저스 2.5 프렌에 애리조나 오버였고, 부주력으로 드렸던 게 템파베이 오버에 내가 뭐 줬지? 템파베이 오버에 내가 하나 뭐 줬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 미러키였나요? 네, 미러키 프렌 2.5 프렌 줬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들어왔습니다. 아, 필라델피아 승 줬다. 필라델피아 승. 필라 승 줬다. 아무튼 조합이 잘 들어왔어요. 그 전에 제가 텔레로 또 부탁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뭐 휴대폰 활용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5시 전에 좀 빨리 주면 안 되냐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제가 미러키 다저스 승을 또 줬거든요. 다저스 승을 주고 미러키를 건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도 잘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한테도 좀 미안한 일 없었고 어제 나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오류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이제 어제 마이애미 선발 투수였던 페레즈랑 오늘 선발 투수인 이 에드워즈랑 좀 헷갈렸었습니다. 네, 오류가 좀 있었는데 저는 페레즈가 그 고속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음에도 이래나 저래나 일단 샌디에고 승이 잘 나왔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나 건드린 분들이 저 때문에 피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달려야겠죠. 일단 조합은 계속해서 아쉽게도 주력이 한 3일 부러졌었어요. 7월에 제가 복귀를 7월 전반기 마지막쯤 하고 해가지고 주력 단폴더 이제 드리는 멤버십 분들한테 좀 피해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부주력 조합은 또 들어오고 하면서 이러기 전에 나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당첨 흐름이. 그래서 오늘은 6연승 도전을 하는데 오늘 표 구매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배팅 비율을 좀 이렇게 다르게 좀 해놨습니다. 오늘은 네,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웬만하면은 주력만 가시지 마시고 부주력까지 좀 그 비중 좀 나누셔가지고 좀 스플릿 하시는 거로 좀 권장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면은 클리블랜드랑 이제 볼티모어 경기부터 가는데 이 경기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스가노도 연명을 떨었고요. 클리블랜드도 경기가 개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타격에서 이제 홈런의 위력을 더했던 이 클리블랜드가 후반 저력을 보이면서 대승을 했고 이제 거의 쐐기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는 보네일러의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 보넬로의 홈런. 그 다음엔 이주에 나왔던 게 이제 만자르도 이렇게 홈런이 또 터지면서 제가 어제도 이게 경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바이비가 홈런을 억제를 해야지 경기를 잡을 무난하게 갈 수 있다 했는데 결국 볼티모어에게도 라우레아노였나 누구였더라 홈런을 또 허용을 하면서 경기 자체는 이미 오버 양상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클리블랜드 승 오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 초반 양상이 그대로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칸티뉴 대 이제 0이다 보니까 선발 투수가 워낙 또 약해요.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칸티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새가슴입니다. 공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제구 자체가 워낙 흔들리는 선수다 보니까 새가슴 투수라고 저는 분명히 각인을 박혀 있는 선수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선발로서 지금 땜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긴 이닝을 소화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볼넷으로 인한 이 위기 상황은 계속해서 연출될 것을 염두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지금 그렇게 스티븐 콴이 계속해서 손목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에 타선 자체가 완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무려 5출루 경기를 했었고 그 의심을 아직까지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더 이상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오늘도 사실 클리블랜드가 꽤나 유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이 영이 보여주는 커맨드도
분명 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리블랜드 승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오늘 국내 배당, 해외 배당 삭감차가 0.21배당으로 꽤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시작하는 경기들 배당 삭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승패 라인으로 접근하기보다는 9.5점 안 준 게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오버로 접근한 게 어떤가. 원래 시즌 초반에만 하더라도 볼티모어의 이 좌투 상대 타율이 바닥을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수록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칸티뇨가 이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더해보면은 기회는 조금 생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도 오버 게임 양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디트로이트인데 이 경기는 뭐 그냥 레이놀즈의 이제 쐐기타를 그냥 그대로 굳혀주면서 디트로이트가 또다시 타선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영봉패 폴스킨스에게 그대로 맡기면서 이 삼진쇼를 당하고 3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켈러 대 마이즈인데 이 마이즈가 문제예요. 사실 마이즈라는 선수 자체도 구종에 대한 특이점 자체는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이 슬러브와 함께 이 스플리터를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가는데 이 특이 구종입니다.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 던지는 거 지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선수들이 구사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포심, 포심, 싱커, 슬라이더, 커터, 그 다음에 스위퍼, 그 다음에 조금 누가 좀 특이하다, 요새는 좀 특이하다 싶은 게 커브볼이거든요. 이 커브볼을 던지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는 스위퍼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슬라이더, 스위퍼, 커터, 그 다음에 뭐 체인지업, 포심, 투심, 이게 거의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커브만 던져도 특이 구종이 돼버릴 수 있는데 마이즈도 하필이면 또 슬러브를 던지고 더 희귀한 슬러브에다가 이 체인지업이 아닌 스플리터를 던집니다. 근데 이 마이즈가 올스타전에서 나와가지고 홈런을 쳐맞고 했습니다만 그 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결국 등판해가지고 이 개판 경기를 하면서 이 홈런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 굉장히 거슬려요. 제 눈에는 그 지표를, 최근 지표를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시즌 지표 따지고 보면은 마이즈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보게 되고, 이 상대가 좀 눈에 익기 어려운 구종들을 던졌을 때 범타 유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피츠버그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타이어가 어제 호르비츠가 냈던 첫 번째 타점 자체도 빗맞은 안타였었고, 이 피츠버그가 보여주는 타격에서 최근에도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정타를 날려내고 있는 선수는 오닐 크루즈랑 그 다음에 IKF, 그 다음 이제 헤이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나마 헤이즈도 사실은 당겨서 때리지는 못하고 있고 좀 밀어서 치면서 좀 타이밍이 조금은 늦는 편인데, 피츠버그가 많은 득점을 내기는 사실 또 오늘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어제 경기를 통해서 피츠버그가 보여줬던 마무리 그 양상에서도 투수진의 안정성이 또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오늘 디트로이트가 보여줄 이제 불펜 운영이죠. 이 불펜 운영에서도 어제 이제 썼던 선수가 리랑 칸늘 정도였는데 오늘 이제 한리피, 이제 홀튼, 그 다음에 헌터, 이 자완 불펜 2명 포함해갖고 아직도 자원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피츠버그가 어제 애쉬크래프트, 산타나, 베드너를 썼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쓸 수 있는 선수가 퍼거슨의 이제 뭐 투수가 그렇게 썩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상황에서 연투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필승조, 산타나, 베드너가.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 자원의 투입을 리드하면서 걔네들의 투입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를 따지고 보면 피츠버그의 승으로 접근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배 볼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디트로이트 정배하기에도 마일즈가 분명히 불안한 피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홈런의 경기 양상이 좌지우지되면서 그 점수를 불펜들이 지키는 양상이 될 것이다 보고 8.5점 언더로 접근한 것이 어떨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랑 샌디에고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샌디에고가 똥줄 승을 했습니다. 2대1로 마이애미가 무려 안타를 9개를 때려내고도 잘로 파티가 되면서 단 한 점밖에 내지 못했었고, 이 샌디에고의 불펜진들이 그거를 이제 어제 예상했던 대로 좀 피승조들이 좀 두들겨 막으면서 경기를 아찔하게 좀 이겼던 경기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예상했던 이 모레온, 그 다음에 아담, 수아레즈가 전부 어제 나왔었죠. 그래서 모레온이 어제 멀티인 던져서 오늘 좌타 라인업인 1번
1번, 2번 이제 산체스, 그 다음에 에드워즈, 그 다음에 5번, 4번 나올 스타워즈까지 좌타 라인업 상대해야 되는 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맞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샌디에고가 조금 불안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카브레라가 최근에 7월달 피칭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제구가 흔들리고 있고 이닝 수화가 짧아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이 카브레라의 구위와 이 제구 자체, 제구라기보다는 이 체인지업의 위력 자체는 샌디에고도 감당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단 이게 마이애미의 승으로 접근하기에는 결국 샌디에고가 보여준 이 지난 시리즈에서 타격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지금 마이애미가 어제도 안타를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제 안타를 때려냈던 4만타의 경기했던 에드워즈, 그 다음에 산체스, 로페즈, 그 다음에 스타워즈 전부 이 손맛을 봤단 말입니다. 특히 스타워즈는 그 유일한 득점이었던 홈런을 때려냈죠.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있는 와중에 이 콜렉 가지고 버텨가지고 샌디에고를 승리를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똥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안정적인 접근은 마이애미 2.5 프레임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특히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에서는 불펜 필승조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쪽 부분에 마이애미가 좀 버티는 부분에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개판이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싱커 투수를 선발 투수로 꺼냈을 때 워싱턴의 타선이 터질 거라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렇게 싱어가 초반에 터져 맞았던 것도 결국 스위퍼 실투, 그 다음에 싱커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경기 양상은 뭐 싱어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냉정하게 따졌을 때 신시내티 타격이 그렇게 많은 점수를 냈지만 이 타격 지표를 따지고 봤을 때, 그리고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신시내티의 타구 질과 워싱턴의 타구 질 자체는 완전히 달랐던 날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공을 쪼개놨고요. 신시내티는 대부분의 안타가 땅볼로 나갔었습니다. 코스가 좋아서 안타가 됐었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장 거슬려요. 사실 이 체이스 번즈라는 루키가 나오고 이 100마일이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나오다 보니까, 또 특히 포신 페스트볼을 던지는 선수라는 점에서 워싱턴이 어제 같은 타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막힐 거라고 좀 예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기에 신시내티의 정배당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경기가 지금 어제 워싱턴이 쳤던 타구 그 수준을 보면은 체이스 번즈도 또 보스턴전을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게 8.5점 기준점이면 개이득이지 않나. 두 팀 다 어차피 불펜은 약하고, 어제 피네건마저도 막 9회 말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구수가 늘어났다 보니까 마무리 체제에서도 이미 연투를 해야 되는 이 워싱턴 투수들의 부담 자체도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오늘은 신시내티 승 가능성이 그나마 높겠죠. 일단 선발에서 로드와 이 체이스 번즈의 그 밸류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좌투수가 아닌 이미 우투수가 나오는 시점에서 엘리 델라크루즈 타격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신시내티가 어제 점수를 못 내지 않고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타격에서는 또다시 서로 맞불이 놓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9.5점 안 준 게 참 다행이다 싶고, 8.5면은 오버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기준으로도 이미 8.5점, 9점 기준에서도 80%가 넘게 오버의 비중이 조금 많이 높게 구매율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랑 보스턴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어제 경기 이제 굉장히 어렵게 승리를 했어요. 연장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제 캐처 이제 인터피어런스, 그러니까 타격방해죠. 타격방해로 말로 밀어내기 승리를 했습니다. 나바에즈가 치명적인 실책을 했는데 이래나 저래나 그게 사실은 이제 타격방해가 아니었더라도 무사 말로 해서 그거를 뭐 끝내기 안 당할 거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보스턴 입장에서는 10회 상위 타선부터 시작되는 라인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었고, 어제 그나마 보스턴이 수확이 있다라면 누구죠? 체프먼을 아꼈다라는 겁니다. 불펜에서. 오늘은 선발에서 피츠 대 산체스가 나오게 되는데, 타격에 있어서 보스턴도 지금은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좌투수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로미 곤잘레스가 선발로 다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보스턴도 중심 타선의 기대값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도 오늘 산체스가 지금 ERA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체인지업으로 이번 시즌 재미를 보고 있어요. 재미를 보고 있고 잘하고 있다 보니까 더 필라델피아의 승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데, 보스턴의 타격을 순수하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경기가 기준점도 지금 8.5점 주고 있는데,
언더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게. 근데 구매 자체는 지금 8.5점 기준에서 자금 자체는 이제 78%가 무려 오버로 몰리고 있는데, 지금 회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AI적으로 봤을 때 이 배당의 흐름, 구매율의 흐름, 그 다음에 이 전력 이 흐름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구매 양상, 이거는 전부 다 필라델피아의 이 언더로 게임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경기도 이거 언오버로 접근하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 언더 게임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제 같은 양상을 생각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보스턴 2.5 프랜이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승이 산체스의 밸류를 생각을 하면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접근이 되겠죠. 배당에서도 사실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필라델피아 승을 가든 보스턴 2.5 프랜을 가든 딱히 뭐 나무랄 거 없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이미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회사들도 이제 언더를 계속 보험을 치고 있는 양상이라면, 투수전 양상을 생각했을 때는 이미 2.5 프레임만큼 좋은 선택지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선발 투수를 또 중요하게 안 생각할 수는 없죠. 경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필라델피아 승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만, 저는 배팅을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양키스 대 토론토 경기인데, 이거 어제 오버를 봤는데 경기가 잔루가 조금 너무 아쉬웠었고 공격도 너무 허무하게 끝나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로돈이 실책 때문에 볼피의 실책으로 무너지면서 4대1로 됐던 거죠. 경기 후반까지 굳혀져가지고 경기가 그대로 끝나고 버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슐리터, 그 다음에 이제 슈어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슈어저의 구위 가지고 양키스의 장타를 막을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의심이 돼요. 이 경기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또 오버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토론토 쪽으로 지금 배당이 급하게 빠진 경기거든요. 초반에 발매됐을 때는 이 경기가 1.93, 1.93 해외 기준 동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배당 하락이 나타났고, 국내랑 배당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으로 해외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토론토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선발 투수에서 슈어저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밸류 자체가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 승을 오늘은 그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제 그렇게 또 데이긴 했지만 오늘도 저는 토론토의 오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양 팀의 불펜진들이 이렇게 무실점 피칭을 하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리틀 로드리게스 호프먼을 쓰면서 경기를 막아냈던 이 토론토였고, 양키스는 불펜을 사실상 던졌던 경기인데 불펜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던 거였거든요. 오늘은 이제 양 팀의 불펜 중에서는 양키스가 조금 더 셀 거라고 보고, 토론토는 오히려 불펜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슈어저 다음에는 피셔가 될 것 같은데, 그 피셔가 보여줄 수 있는 6회 7회 나왔을 때 그때 보여줄 수 있는 이 스토프, 그게 얼마만큼 경기를 속단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오버의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토론토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 득점 양상이 경기 초반보다는 중후반에 꽤나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가 이미 토론토 원정에서 저번 경기 수입해 당하면서 지금까지도 4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양상 속에서 토론토가 지키는 야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8.5점 기준점이 오버를 본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오늘 좀 빨리 하는 게 좀 계속 거슬리더라고.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뭐 분석 길다, 뭐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사람들의 니즈가 달라서 좀 오늘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생략하고. 오늘 몬타스 대 핸드릭스 나오는 뉴욕 매츠 대 이제 LA 인저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재밌었죠.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주력을 LA 인저스 2.5 프랜을 드렸었습니다. LA 인저스 역배까지도 보고, 실제로 카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 제가 배팅 예약 조금씩 올리거든요. 제가 구매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LA 인저스 생역배도 갔어요. 저는 생역배도 구매를 했는데 그 실책이었죠. 몬카다가 3루 라이너 타구를 잘 끊었습니다. 위기에서 잘 끊었는데, 그게 이제 홈 세도하는 3루 주자를 상대로 아웃을 하려고 이제 오하피에게 던졌는데, 오하피가 그거를 캐칭 실책을 합니다. 실책을. 그게 들어오면서 점수가 6대5로 벌어지고 아웃카운트 못 잡은 상태에서 경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희생플라이 나오면서 7대5로 점수가 벌어진 채 역전당하면서 4대0이 7대5로 돼서
막판에 그렇게 뒤집어진 채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그나마 2.5 프레는 간신히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아쉬웠던 게 사실은 어제 경기에서 기대감만큼 제가 생각했던 기대감만큼 이 경기력을 못 보여줬던 거는 최근 기세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던 이 트라우시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워드는 뭐 자기 할 것 다 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 오하피도 또 홈런 때렸고, 근데 트라우시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게 꽤나 많이 아쉬웠어요. 트라우 오늘 경기에 몸타스 정도라면 트라우시 또 공략을 해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에레인저스의 타선은 저는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의 기준점이 9.5점으로 잡히게 되었고, 이 핸드릭스를 상대로 매치의 타선이 어제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어제 매치가 경기를 하면서 이걸 풀어갈 수 있었던 가장 이제 좀 뭐랄까요? 힘이 됐던 거는 앤더슨의 볼넷이었거든요. 볼넷. 근데 이 볼넷이 만약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매치의 득점 수준이 이게 어제처럼 이렇게 7점을 낼 수 있을 만큼 타격을 할 수 있을까? 그거 다시 한 번 더 의심하게 됩니다. 카일 앤드렉스가 볼질을 안 하게 되면, 어제 타일러 앤더슨은 6이닝 동안 볼넷을 무려 5개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볼넷이 없을 때,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매치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좀 의심을 하게 된다. 어쩔 수 없지만은 이 경기도 지금 매치가 오늘도 정배당을 받았습니다만 2.5 프렌으로 에레인저스 보게 되고, 또 오버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되는 경기지 않나. 에레인저스 타선은 여전히 터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매치가 점수를 한 4점 정도만 뽑아주면은 제가 볼 때는 4대4 연장 오버 좀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연장 가서 이제 한 점 나냐, 2점 나냐, 그걸로 언오버가 갈릴 것 같다. 살짝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한 매치의 점수 기대가상 오늘도 한 4점 정도지 않나. 오히려 홈런이 몇 점짜리가 터지냐에 따라서 에레인저스가 더 폭발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애틀랜타랑 샌프란시스코인데 요거는 이제 제로킥이라고 하죠. 이제 버드송이 이렇게 볼질을 하면서 제구가 하나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자책정 경기를 하면서 또 이제 책임주자가 들어와가지고 오자책 경기 아웃 한 단계도 못 잡고 강판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오늘 루프 대 데니엘 또 루키 나오는데, 데니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구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루프가 이 경기가 만약 홈이었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샌프란시스코 승입니다. 다만 추천은 안 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승도 이제 추천을 못하는 이유가 결국 루프가 보여주고 있는 홈과 원정에서의 이 경기력 차이 때문이죠. 홈에서 보여주는 루프의 ERA는 지금 이번 시즌 1.80으로 지금 리그 최강급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4.56으로 굉장히 평범해진다라는 건데, 볼넷도 많이 늘어나고 피안텔도 늘어나면서 WHIP가 1.64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도 이 볼질이 결국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이냐가 이 경기 그냥 동전 뒤집기가 돼버리는 것 같죠. 사실 루프가 볼질만 안 해도 그 루프의 커브는 리그 최상급입니다. 루고, 그 다음에 루프, 그 다음에 뭐 한 명 더 하면은 커브볼 괜찮은 게 이제 발데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RPM이 3000회가 넘어가는 이 메이저리그의 커브볼 투수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루프의 커브볼은 스위퍼에 가깝다고 싶을 정도로 횡적인 무브먼트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정말 치기 어려워하는 공입니다. 그게 제구가 잘 되고 떨어지는 공에 타자들이 방망이에 반응을 해줬을 때 루프의 성적이 좋은 건데, 그걸 반응을 안 하면은 또 볼질이 늘어나면서 WHIP 성적이 증명하듯이 실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그나마 타격 자체는 조금은 살아나 있는 편인데, 그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왜 9.5점의 기준점이 잡혔는지 납득이 좀 되지 않나 싶은 경기입니다. 다만 이 경기는 정말 추천 못 드리는 경기인 것 같고, 루프 원정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애틀랜타의 타격을 또 생각을 했을 때 2.5 프렘밖에 선택지는 없지 않나. 배당이 맛이 없으니까 사실상 배팅에서 제외되는 경기다. 배팅 선택지에선 제외되는 경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샌프란시스코 정배 볼 수 없다. 물론 거의 동배 수준이긴 합니다만, 저는 애틀랜타 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 이제 애틀랜타도 불펜은 아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루프 선발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경기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화이트삭스인데, 선발이 지금 TBD가 걸려있는데, 요게 지금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스미스가 나올 거라고, 마틴이 나올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화이트삭스 타선 진짜 무시 못합니다. 정말로 빡세요. 진짜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 그 홈런이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그 누구였더라?
바르가스였나? 발드윈이었나요? 발드윈인가 그랬는데 원래 홈런을 치는 타자는 아니에요. 예, 홈런 치는 타자는 아니고 이제 홈런을 쳐야 되는 건 어제 홈런 쳤던 바르가스, 그다음에 터크먼, 그다음에 뭐 베네텐디나 루로주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터크먼이 삼진 3개 잡히면서 그렇게 못하고 삽질했는데도 미드로스의 4안타 경기가 이제 폭발하면서 그 경기 기회를 계속 만들어줬었고 중심 타선에서 해결하면서 좀 더 점수를 추가적으로 더해줘가지고 초반부터 경기 기세 잡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경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라스무센은 좀 빡세요. 사실 라스무센은 진짜 빡세긴 합니다. 얘는 이제 그래도 98마일의 굉장히 빠른 공과 함께 커맨드도 갖추고 있고 타자와 승부를 할 줄 아는 투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만큼의 화이트삭스의 타선, 피츠버그 시리즈만큼의 화이트삭스 타선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틴이 얼마만큼 버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확실히 템파베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라스무센이 결국 내려갔을 때 템파베이의 불펜진에 대한 저는 신뢰도가 지금 없거든요. 저는 그나마 어제 경기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투수인데 켈리 요 친구를 이제 소모를 했고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이제 클레빈저 연투를 해준다고 하면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클레빈저가 자완에서 아마 몽고메리 쓰겠죠. 그렇게 되면 오완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페어뱅크스, 그 다음에 저 한 명 누구야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세타인가 그쵸? 네, 걔네들인데 걔네들도 지금 좀 정신머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불펜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오늘도 화이트삭스 2.5 프레는 배당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 오늘은 그래도 지금 템파베이 타선이 이게 홈런을 쳐야 되거든요. 가미네로도 홈런 쳐야 되고 아난다도 홈런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시로, 브랜들라우 뭐 전부 다 홈런을 쳐야 돼요. 그리고 템파베이가 그전 경기도 이겼을 때 점수가 많이 났던 이유는 데니 젠슨의 홈런, 결국 홈런입니다. 홈런. 그 홈런을 만약에 때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늘도 점수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다. 8.5 언더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는 구매를 한다면은 2.5 프레일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경기가 건드릴 수는 없는 게 내일 경기 날씨가 좀 안 좋아요. 비가 오든 말 듯 할 겁니다. 강수 확률이 23%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계속해서 흐린 날씨 속에서 비가 조금씩 올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저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오늘 제가 밤에 또 구매를 할 건데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매 목록에 일단 비가 온다고 돼 있으니까 요거와 더해서 내일 콜로라도 경기, 세인트루이스 경기도 강수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24% 정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대 캔자스시티. 이거는 지금 캔자스시티 돌풍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경기였더라? 휴스턴 경기랑 그 다음에 텍사스 경기, 그 다음이 캔자스시티 경기 이렇게인데 이 루키들의 이 장타쇼가 지금 경기를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도 지금 후반기 들어갔고 홈런 폭격을 하고 있는 이 레이브 멀티 홈런 경기도 한 번 있었죠. 근데 이제 어제도 레이브가 홈런을 때리면서 지금 또 이름을 떠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타격 바닥을 치고 있는 카글리아노 얘도 어제 홈런을 때렸어요. 밀어서 홈런을 때렸죠. 1할다리가 또 홈런을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네 둘의 고정값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고정값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지금 살비가 살아났습니다. 왕년에 3년 전인가요? 2년 전 3년 전에 게레로 주니어 그리고 에런 저지 얘 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홈런왕 경쟁을 잠깐 했었던 이 살바도르 페레즈가 다시 홈런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멀티 홈런을 해가지고 4타점 경기를 펼쳤는데 지금 살비를 막을 수 있냐 없냐가 오늘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캔자스시티 선발은 지금 라간스 또는 지금 이름 생각나요. 로젠버식이었나? 이름 생각 아시는 분 써주세요. 아무튼 걔하고 이제 부상 복귀하기 전에
땜빵으로 지금 콜업을 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고 선발 투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9경기 정도 선발 나와가지고 한 5점대 이하로 좀 그래도 부진하죠. 볼넷도 많고 이 리치드라는 선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커리어가 길다 보니까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똥볼 던지고 템파베이에도 몸을 담았었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지금 캔자스시티 마이너 계약되어 있는데 이 커브볼 리치일의 커브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좋은 경기를 또 오늘 컵스가 타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어제 뭐 홈런 쳐야 되는 뭐 부시라든지 뭐 켈리라든지 타격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컵스의 타선이 침묵할 거라는 우려 자체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보이드가 캔자스시티의 라인업에서 이미 통제 불가능한 자원이 그 저 누구야 바베이트 주니어 통제 불가능입니다.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워낙 잘 치다 보니까 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상대 전적에서 보시겠지만 가르시아, 인디아, 그 다음에 파스칸티노, 그 다음에 살비터 워낙 상대 많이 했죠. 근데 보시면 타율 자체도 꽤나 높게 나오죠. 표본 적지만 공략을 했었단 말입니다. 보이드를 얘네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결국에는 이 인디아, 특히 인디아랑 살비, 파스칸티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바비 주니어가 이제 인디아가 먼저 리드오프니까 바비 주니어가 인디아를 불러들일 거고 바비 주니어가 나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살비가 장타로 그걸 불러들이면서 실점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통제할 수 있냐 없냐인데 사실 보이드가 지금 이번 시즌에 해주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오늘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성에서는 안 좋았었습니다만 캔자스시티의 라인업에서 좌타 상대로 타율이 나오는 거는 가르시아가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타자들이 꽤나 좌타적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컵스가 그래도 어제 플렉센 던지고 뭐 벤 브라운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불펜데이라고 말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박을 줄 알았는데 일단 벤 브라운 나와가지고 플렉센까지 해서 롱리프로 똥을 던졌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필승조들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캔자스시티가 오히려 리치를 쓰면서 경기를 좀 조기에 좀 포기하는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컵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애틀레틱스 아까 잠깐 말했는데 루키들의 활약이 미쳤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해줬었던 이 루키가 저 누구였냐 헬만이었죠. 헬만이랑 그 다음에 프리먼이 결정적인 2타점으로 점수를 이제 분위기를 가져왔고 이 데뷔 첫 안타였습니다. 그게 그리고 헬만이 2년차인데 이번 시즌 텍사스에 경기를 하면서 작년에 데뷔를 했고 이번 시즌 첫 안타였는데 그게 홈런으로 나와가지고 루키들이 점수를 내가지고 이거를 초반에 벌려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텍사스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경기에서 뭐 소더스트론도 마찬가지고 랭겔리어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돌풍의 선수입니다. 정말로 또 계속해서 이 힘을 과시하고 스피드도 있고 거구인데도 이 계속해서 타격을 해주고 있는 커츠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커츠까지도 타격이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얘네들 경기 어제 명품이었던 게 루키들이 그렇게 활약을 해주는 정말 좋은 경기였었고 수비들이 정말 좋았어요. 랭포드의 미친 다이빙 수비, 그 다음에 로렌스 버틀러의 히가시오카의 홈런을 훔치는 하이점프 캐치, 뭐 그 다음에 내야에서의 호수비 등등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 경기를 정말 재밌게 했었습니다. 정말 저도 재밌게 봤었고 오늘도 디그롬 대 기니면 사실상 텍사스 승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배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배팅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틀레틱스 타선이 너무 셉니다. 오늘도 사실 똑같아요. 어제 애틀레틱스가 초반에 막혔던 이유가 정말로 라이터의 이 92마일의 고속 체인지업이 정말 위력적이었습니다. 90마일에서 92마일까지 나오는 그 체인지업의 당마이가 다 돌아가면서 정말로 애틀레틱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은 디그롬의 고속 슬라이더를 상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체인지업도 디그롬 또한 90마일이 넘어가고 그 공에 대해서 똑같이 애틀레틱스가 초반에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긴도 지금 부상 복귀하고 불펜으로 갔다 다시 이제 선발로 올라왔는데 아마 길게는 못 던지겠죠. 애틀레틱스가 오늘도 벌크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텍사스 타선이 과연 안 말리고 잘 칠 수 있을지.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애틀레틱스의 장타력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안두아르
그 다음에 이제 클라크도 마찬가지 컬츠, 그 다음에 랭글리어스, 맥스먼시, 루커,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 제이콥 윌슨 전부 다 중장거리형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 홈런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배당이 디그롬 나온다고 배당 이렇게 짜치게 줘놓고 1.29배를 줘놓고 이거를 걸어라고 하기에는 저는 텍사스의 불펜도 사실 믿진 않고 그런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저는 배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긴이라는 짧은 이닝을 소화해야 되는 불펜 투수가 나오고 원래는 선발 투수입니다, 얘도. 근데 이제 불펜을 갔던 선수이다 보니까 투구수를 급하게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거기에 디그롬이라는 이 벽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텍사스 승을 저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핸디캡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세인트루이스인데 이 경기도 이제 콜로라도의 이 불펜진을 저는 어제 믿고 이제 콜로라도 이 경기 점수 많이 안 날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블라락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얘가 불펜에서 선발로 전향을 하고 저번에 이제 홈에서 한번 개 털렸었습니다. 정말로 먼지나서 쳐맞았었는데 원정 두 경기를 5이닝 이상을 정말 잘 버텨요. 원정을 정말 잘 버텼었습니다. 그때 경기를 피츠버그 원정이었나 하고 제가 봤는데 좀 꼬름하게 좀 치기가 좀 깐깐하더라고요. 그때 성적이 잘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봤을 때는 오늘도 얘가 5이닝 버티면 진짜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어제 이제 버드 킬리를 썼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콜로라도의 불펜지에는 할베르손이랑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마무리 투수 발드닉이랑 둘이 있거든요. 걔네 둘이에다가 한 명만 버텨주면 한 2이닝 똥 받아주면은 세인트루이스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지금 세인트루이스 라인업에서 지금 후반기에 미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윈이에요. 윈. 얘가 졸라 잘 치고 있어요. 얘가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콘트레라스가 어제 또 살아나고 아레나도도 진영팀 와가지고 또 잘 치고 지금 딱 에레라 이제 부상 복귀한 포수죠. 지금 DH를 어제 나왔었는데 이 에레라만 살아날 수 있으면 세인트루이스 타선이 다시 위대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인트루이스 승을 보긴 합니다만 이 기준점이 12.5점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꿀통이지 않나. 12.5는 좀 선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코어스필드라지만 12.5는 좀 선 많이 넘었다. 페디가 최근에 홈런을 맞기 시작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피 장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선수이고 콜로라도도 장타를 그렇게 많이 때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 12.5점을 줬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12.5점이면은 언더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도 비 소식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24%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팅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랑 이제 휴스턴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좌투수 대결이죠. 좌투수가 서로 나온다라는 것부터가 특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차지하는 데이터의 이 차이가 결국 정배와 역배를 갈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로드리게스가 너무 부진했죠. 너무 부진했고 개 털려가지고 7월달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애초에 지금 휴스턴과 애리조나에 보여주는 좌투 상대 타율 자체가 좀 차이가 좀 커요. 휴스턴은 여기에 만약에 페냐 정도만 있었어도 더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지금 팀 내에서 좌투 상대 가장 높은 고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페냐거든요. 근데 페냐 부상이고 이삭 파레데스가 빠져 있습니다. 파레데스는 원래 좌투수에게 약해요.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기가 된다고 보고 휴스턴도 루키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어제 경기 휴스턴이 승리를 만들었던 거는 루키였습니다. 매튜스 1라운더죠. 1라운더 루키 매튜스가 멀티 홈런 경기를 하면서 경기 휴스턴에게 분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었고 지금 계속해서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휴스턴 지금 후반기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인 카라티니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카라티니는 이 좌투 상대로 타율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휴스턴과 이 애리조나랑 타선을 봤을 때 좌투 상대 타율 안 그래도 발데스는 워낙 센 편이긴 합니다만 기본 평균적으로 좌투 상대 타율을 보더라도 캐텔 마르테도 2할 4푼 5푼대밖에 안 나오고 캐롤도 2할 초중반대밖에 안 나오고 그나마 구리엘 주니 2할 8푼대 나머지는 이제 페르도모 정도만 3할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게 애리조나의 좌투 상대 타율이에요. 나머지는 너무 약해요. 특히 지금 어제도 홈런을 때렸죠. 지금 3일 연속 홈런인가? 이틀 연속 홈런인가 그런데 수아레즈 멀티 홈런의 홈런이니까 이틀 연속인갑다. 수아레즈 얘가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홈런 5방입니다. 5방 홈런 5방을 때리고 있는데
얘가 좌투 상대로 1할 달이에요. 1할 2푼 달입니다. 1할 2푼 달이. 그만큼 중심 타선에서 지금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애리조나의 타선이 오늘 경기에서 좀 치명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투수 밸류 차이가 후반까지 경기를 조금 리드는 휴스턴 쪽으로 가져가게 만들 것 같고, 지금 애리조나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불펜이 없어요. 그나마 그레이브먼이 복귀를 해갖고 던지고 또 있는데, 그레이브먼도 어제 던졌고, 나머지 투수들 가치가 조금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러면 휴스턴이 어제 헤이더 볼즈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만 오커트 소우사 쓰면서 좀 그래도 비주류 불펜들을 소모를 했고, 아브레이유, 킹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휴스턴의 불펜은 발대지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좀 휴스턴의 불펜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헤이더거든요. 어제도 지랄 연병을 했지만 볼즈라면서 이제 헤이더가 말아먹은 게 꽤나 많아요. 제가 6월달에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연패 타면서 멤버십 하시는 분들, 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했던 구간대가 있었어요. 연패를 졸라 박았을 때가. 그때 연패 깨질 때 계속 깨지는 게 9회 말에 졸라 깨졌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9회 말에 그때도 휴스턴 마인 갔다가 화이트삭스 경기였었죠. 헤이더 이 새끼 솔로 홈런 한 개 딱 쳐맞고 일반승하고 터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피츠버그 신시내티 경기였나? 그것도 9회 터지고, 뭐 다 9회 사고가 나가지고 터졌었는데, 제가 본 헤이더 사고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헤이더 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구속도 많이 빠졌죠, 사실은. 옛날 같은 이제 구속은 헤이더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헤이더를 저는 완전히 신뢰를 또 하지 못하다 보니 휴스턴 핸디슨은 도저히 손이 안 가더라고. 어제도 결국 핸디슨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펜에서의 약점,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선발에서의 약세, 이게 마운드의 차이가 오늘은 휴스턴에게 근소한 우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타선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운드의 차이가 그거를 조금 구분할 수 있게 만든다. 양 팀의 이제 균형을 좀 다르게 만든다라고 보고 휴스턴 정배 보게 되는 경기다라고 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이것도 미러키 역배를 물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2.5 프렘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미러키를 막을 수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도 미즈로스키 나오는데, 이제 길버트와 팽팽한 투수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기준점 6.5점이고요. 팽팽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네, 이게 또 시애틀이 정배당을 줬어요. 5만입니다. 이거는 5만. 2.5 프랭 가도 충분히 괜찮은 경기이고 역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1마일, 102마일까지 던지는 이 빠른 공에 시애틀 타자들이 그렇게 쉽게 대응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야 돼요. 작년에 폴 스킨스였으면 올해는 미스로스키입니다. 얘가 지금 이번 2025 시즌 루키 실시간 랭킹 1위에요. 1위. 메이저리그 데뷔한 루키들 중에서 평가 1위인 1일 만큼 그 파이어볼로로서의 그 이 정통의 파이어볼로의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요거는 미러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다못해 프렌이라도 구매는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대 미네소타. 벅스턴이 홈런으로 먼저 응수를 이제 한 방을 주고 시작했는데, 오타니가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바로 또 홈런으로 갚아주면서 이제 경기를 뒤집었고, 그거를 이제 윌 스미스의 멀티 홈런으로 다저스는 리드를 더 벌리면서 어제 경기에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야마모토 대 우드 리차드슨인데, 야마모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저스 승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야마모토가 그렇게 삽질하는 경기들을 왜 이렇게 자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8승 7패예요. 생각보다 야마모토의 승률이 그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나마 지금 미러키한테 그렇게 털린 거 제외하면은 7월달에 나머지 두 경기 화이트삭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전에는 7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피안타율은 미러키한테 털렸지만 조기강판 당하면서 1할 8푼 1리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마모토 믿으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좌투수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미네소타가 다저스의 타선 프레디 프리먼이 이제 부상으로 빠질 걸 우려를 했습니다만 복귀를 했죠. 그나마
바로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했고, 타선에서 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마모토가 잘 던지는 날에는 다저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펜진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다저스는 선발 투수가 길게 못 던지면 사고가 나는 팀이에요. 불펜이 지금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근데 야마모토는 7이닝, 앞선 경기들도 그렇지만 잘 던진 날엔 7이닝을 먹어주는 선수이다 보니 다저스의 후반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저스 승을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프리뷰 끝이 날 것 같죠. 오늘 좀 속전속결로 좀 한다고 좀 빨리 해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네. 다들 일단 건승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